그래서 동영상 자체를 발행을 하게 될 거고요. 저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노드 실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퍼블리셔 노드 실행하면 동영상 파일이 이제 재생이 되고요. 욜로 v8 노드도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트 런 카메라 퍼셉션 패키지의 레인 인포 익스트랙터 노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미지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게 원본 이미지랑 한번 좀 같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이 지금 2차선 도로, 오른쪽 차선 도로만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레인 2죠. 레인 2만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지금 따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레인 2 엣지 이미지는 레인 2만 이렇게 엣지만 잘 딴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율주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내다보는 것보다는 다른 거 구애 안 받고 위에서 바닥을 쳐다보게끔 한 그런 시점으로 좀 변환을 하면은 코드를 짜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버드 아이 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인 2 버드 이미지라는 게 여기 있는 이 레인 2 엣지 이미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변환을 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차량이 실제 여기 앞에 바로 차선 따라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값까지는 이제 좀 필요 없겠죠. 저기 멀리 있는 거는 오히려 좀 차선이 당장 여기 차선 앞부분을 좀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뒷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멀리 봐가지고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 없게끔 이 뒤쪽 부분을 좀 잘라준 겁니다. 그거를 이제 ROI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ROI는 Region of Intere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영역만 보겠다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잘라준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차선 자체를 이제 따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차선 자체에서 무슨 정보를 좀 추출을 할지도 좀 정해야 되는데요. 이 레인 인포 익스트랙터 노드에서는 무슨 정보를 추출하냐면 그림을 한번 봅시다. 네, 다음과 같이 이제 차선이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가로선을 임의로 딱 긋습니다. 가로선을 그어가지고 이 가로선의 이 교점의 좌표들을 일단 찾아서 이 가로선의 교점 두 개 사이에 이 중점을 찾아냅니다. 이 중점을 찾아내가지고 이 점들을 참고해가지고 차량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추출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 차선 자체의 좀 기울기 자체도 좀 얘가 발행을 해줍니다. 차선의 기울기는 단위 자체는 60분법이어서 도고요. 여기 있는 세로 딱 완벽한 세로 라인이 이제 0도고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플러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마이너스고요. 기울기가 이제 가로로 가까워질수록 절대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로 엄청 이렇게 완만한 친구는 플러스 70도, 그리고 가로로 반대쪽으로 완만한 애는 마이너스 70도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레인 인포 노드 자체에서는 여기 있는 이 가운데 점들과 이 차선 자체의 기울기를 이제 알려줍니다. 이 점들이 좌표는 이제 왼쪽 위가 0,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로가 x값, 세로가 y값 해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코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코드를 보게 되면 이게 아니고 얘죠. 레인 인포 익스트랙터 노드를 보시면 일단 한번 봅시다. 이 YOLO v8 detections callback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YOLO v8 노드에서 추론한 결과가 이제 토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발행이 됐을 때 얘가 이걸 subscribe, 구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메시지가 얘한테 주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들어올 때마다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YOLO v8 노드가 세그멘테이션이니까 테두리 정보들을 쫙 추출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퍼블리시를 하면 그걸 받아올 때마다 실행되는 함수고요. 받아온 정보는 여기 디텍션 메시지라는 변수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draw edges라는 함수는요, 이 디텍션 메시지를 넣고요. 그리고 클래스 네임,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엣지를 따줍니다. 이 클래스 네임은 여러분들이 로봇플로우 상에서 학습시킬 때 라벨링한 그 클래스 네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인2 엣지 이미지 아까 보셨죠?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요거 보여주는 게 바로 레인2 엣지 이미지 변수 안에 저 이미지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드 아이 뷰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사실 행렬 변환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 매트릭스에서 데스티네이션 매트릭스 요걸로 이제 행렬 변환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웬만한 거는 파라미터 세팅은 제가 좀 해놨습니다. 이거 거의 뭐 바꾸실 일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버드 컨버트라는 이 함수에다가 소스 매트릭스랑 데스티네이션 매트릭스 함수 두 개를 넣어주면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레인2 엣지 이미지 위에 있는 거, 엣지 딴 거 넣어주면은 하늘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미지를 이제 ROI rectangle below라는 이 함수에다가 좀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제 세로 길이가 길잖아요. 세로 길이가 긴데 여기에서 이 위에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 자른 거죠. 이 자르는 걸 몇 픽셀 정도를 자를 것인가, 몇 픽셀 정도를 자를 것인가, 그거를 이제 커팅 인덱스 여기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지금 300픽셀을 자르겠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사이즈는 640 x 480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480개 높이가 480인데요. 그 중에 300개를 잘랐으니까 나머지는 180개 픽셀이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띄워놨던 이 이미지도 180개 픽셀이 남아있는 거라고 지금 표시를 해둔 거여서 0번 인덱스부터 179번 인덱스까지 총 180픽셀이 있는 것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뭐 이후 알고리즘에서 뭐 가운데 포인트들을 추출을 하겠죠. 그래서 ROI 이미지가까지 이제 추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ROI 이미지 자체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있는 타겟 포인트를 추출을 해내느냐? 여기는 이 포문을 거칩니다. 예시로 지금 이 가로선을 이제 임의로 이제 정한 겁니다. 이게 꼭 5, 55, 105 뭐 이거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요거 자유롭게 좀 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의 예시로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5부터 155까지 50씩 증가한다. 그럼 5, 55, 105, 155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레인지 함수 특성상 처음 값은 포함이 되고 마지막 값은 포함이 안 돼서 155는 아마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개 값 3개 5, 55, 105 이렇게 3개만 일단은 타겟 포인트 y라는 이 변수에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거 뭐 타겟 포인트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초록 색깔 점 요게 타겟 포인트라고 지금 변수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개의 y좌표가 되겠죠. 네, 개의 y좌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get lane center 여기 있는 이 함수에 의해서 타겟 포인트 x 값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디텍션 thickness는 뭐냐면은 여기 이런 차선을 추출하다가 여기 가로선을 이렇게 긋겠죠. 근데 모종 이유에 의해서 뭔가 차선이 이제 좀 끊어져 있으면은 이제 이거 교점을 못 찾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그을 때 애초에 두껍게를 이렇게 한 10개 정도 픽셀 정도 좀 두께로 좀 재가지고 교점을 찾겠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좀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인 위스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차선이 대략적으로 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300픽셀 정도 된다 요겁니다. 대략 한 300픽셀 정도. 요게 왜 300이라는 값을 넣어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보시면은 이 맨 위에 라인을 한번 봅시다. 맨 위에 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이 좌측에는 이제 이미지가 이 교점이 없어요. 이 교점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 오른쪽 교점만으로 미드 포인트가 어딘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설정했던 그 레인 위스라는 그 변수에다 300을 넣어줬기 때문에 대충 한 150픽셀 정도 좌측에 위치한 부분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사실 뭐 실차 환경 자율주행에서는 뭐 이렇게 안 하겠지만 뭐 지금 이 굉장히 정형화된 자율주행 트랙에서 이 주행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진행을 해도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뭐 타겟 X랑 타겟 Y 해가지고 뭐 어펜드 해가지고 타겟 포인트라는 이 리스트 안에다가 이제 다 넣은 다음에 해당하는 타겟 포인트에다가 퍼블리시를 한다. 그래서 타겟 포인트 안에는 아까 보셨던 그 점들이 좌표들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라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도미넌트 그라디언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ROI 이미지 자체를 넣어주면 요 기울기를 추출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타 리밋이라고 있는데 요게 사실 차선을 따라가다 보면은 차선이 사실 뭐 이렇게 세로 라인이어야 되잖아요. 세로 라인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가로 라인이 이제 검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사실 차선이 아닌데 검출이 되는 건데 요거는 이런 이 차체입니다. 네, 자동차의 앞부분 범퍼가 지금 드러난 건데 요런 노이즈 자체가 이제 요 차선이라고 인식되면 안 되니까 그런 기울기를 측정할 때 이 70도보다 더 큰 거는 차선의 기울기로 포함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요것도 하이퍼 파라미터로 좀 세팅을 해줬습니다. 아까 각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세로 라인이 0도고 좌측일 때는 음수, 우측일 땐 플러스. 저 가로로 누울수록 절대값이 커지는 걸로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도면 굉장히 가로선과 가까운 그런 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가로선이면 요거 기울기 검출하는데 쓰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로드 그레디언트라는 것도 여기 이 타겟 포인트 추출하는데 그라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네, 타겟 포인트 X를 추출하기 위한 거고 이게 사실 이 반대쪽으로 누워 있을 때는 그라디언트가 플러스냐 이거는 지금 좌측으로 좀 누워 있으니까 그라디언트가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인터섹션 포인트에서 좌측으로 150픽셀 이동한 거고 반대 상황일 때는 그라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우측으로 미드 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선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차선 정보를 한번 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2 토픽 리스트 실행을 해보면 지금 노드 3개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 노드 3개들에서 지금 퍼블리시가 되고 있는 정보들 리스트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 중에 욜로 v8 레인 인포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무슨 정보를 발행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로스2 토픽 에코 명령을 통해서 욜로 v8 레인 인포 요거를 한번 엔터 쳐보면요. 네, 보시면은 슬로프, 음수, 뭐 좌측이겠죠. 그 다음에 타겟 포인트들이 쭈루룩 이렇게 그냥 나타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아까 5, 55, 105 요 가로 라인이죠. 가로 라인. 네, 가로 라인들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X좌표는 뭐 시시각각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도로 요 ROI 이미지 영상에 따라서 네, 시시각각 지금 슬로프도 음수가 됐죠. 지금 음수가 됐다가 뭐 조만간 양수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우측으로 가면 양수가 되죠. 예. 다시 좌측으로 넘어오면 음수가 되고요. 타겟 포인트도 거기에 맞춰서 이 가로선 3개를 딱딱딱 그렸을 때 요게 제가 설명드린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율주행 판단이나 제어를 할 때 요 값들이 활용이 되게끔 기능을 수행하는 노드가 바로 레인 인포 익스트랙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차선 정보 추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